가장 먼저 글 메뉴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글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편한데요. 포스트 개념으로 특정 카테고리에 맞는 글을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글을 쓰고 수정하고 삭제하면서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글마다 카테고리로 따로 묶을 수도 있고요. 태그라는 걸 써서 태그끼리도 또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아래에 새로 추가 카테고리 태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선 모든 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글의 목록을 관리하는 영역인데요. 여기에 지금은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현재 바깥에 보이는 이 글이에요. 안녕하세요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있고 워드프레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휴지통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삭제가 되죠. 그리고 완전히 삭제하려면 이 모드 옆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체크를 하고 일괄 작업에서 영구 삭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이제 글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새로 추가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치고요. 이 하단에 본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공개가 있고 미리 보기가 있고 임시글로 저장이 있습니다. 네, CMS 특성상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개인의 블로그라면 무관하지만 기업의 글을 관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글대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뭐 오탈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글로 저장을 한번 해보면 저장이 되죠. 그리고 공개하기 이전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하고요. 뭐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있는데 저는 데스크톱을 선택하고 새 탭에서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작성한 글이 이렇게 남들에게 보일 거다라고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 왼쪽 위에 보시면 프리뷰라고 나와 있죠. 지금 미리 보기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공개를 누르기 전에 이 하단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가시성 부분 보면 공개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돌려놓을지 아니면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할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개로 해볼게요. 그리고 공개 영역에서는 즉시로 할지 아니면 올릴 날짜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월 12일에 올린 것처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간과 날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URL인데요. 이 URL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 주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도메인을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designbase.co.kr 뭐 이런 주소라고 하면 그 뒤에 슬래시가 붙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의 고유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 국문을 적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고 적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적혀 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URL이 깨져서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유 주소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는 뭐 기본 템플릿, 빈 템플릿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로그 상단의 고정 같은 경우는 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작성한 날짜 기준으로 최신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정렬의 기준을 깨고 현재 글을 맨 위로 올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일단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하단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새 카테고리 추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미분류해서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태그는 해시태그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적혀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워드프레스 그리고 공부, 디자인 베이스 이렇게 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글 정보에 태그라는 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성 이미지인데요. 특성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파일 업로드를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샘플로 만들어놨던 썸네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특성 이미지 설정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 윗부분에 보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업로드했고, 파일 용량,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미지 편집은 굳이 여기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구 삭제 누르면 이 이미지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 텍스트가 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체 텍스트라는 것은 이 이미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이미지가 오픈이 안 되고 X박스로 뜨는 경우가 있죠. 그때 대체 텍스트를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대체 텍스트에 적혀 있는 이 문구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EO에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샘플 이미지라고 적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작성할 때는 이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글만 봐도 어떤 이미지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로 특성 이미지를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그 다음은 요약글인데요. 요약글 같은 경우는 여기 선택적이 써있죠. 일단 이건 제외하고 공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가게 되죠. 이미지 영역이 있고 제목, 그 다음에 문구, 구성한 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카테고리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글을 쓴 작성자의 정보를 이 목록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하단에 내려보시면 카테고리 정보와 태그 정보도 같이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 클릭한 값의 리스트가 떠야 되는데 지금은 404가 뜨네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글 파트를 배우고 있지만 URL 때문에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서 고유 주소 부분을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고유 주소에 지금은 요일과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날리고요. 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돌아와서 새로 고침 해주고요. 지금 이 URL이 사라졌겠죠? 다시 홈으로 갔다가 클릭하면 URL이 여러분들의 URL 뒤에 직접 작성한 고유 주소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스터디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잘 나오네요. 카테고리가 스터디인 글들만 여기 안에 쭉 나올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태그의 공부를 누르게 되면 공부 태그에 있는 글들이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와 태그.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글로 돌아가 보면 이 왼쪽에 카테고리와 태그가 있죠. 이 카테고리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추가하는 것과 추가된 리스트가 한 화면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디자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슬러그도 디자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슬러그 같은 경우는 이제 URL 뒷부분 여기에 슬래시하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예를 들어 스터디다 하면은 이 카테고리 뒤에 이 스터디 이 부분을 이제 이 슬러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하게 되면 추가가 되죠. 그리고 편집을 누르게 되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넣어 볼게요. 디자인 카테고리입니다.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요. 다시 글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현재 글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빠른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편집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목과 슬러그, 날짜, 혹은 비밀번호, 카테고리, 태그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만든 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주고요. 스터디는 해제하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스터디에는 없으니까 당연히 비어 있고요. 다시 홈으로 가서 워드프레스 그리고 아래 디자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지죠. 다시 카테고리로 돌아와서 디자인의 설명을 디자인 카테고리입니다라고 적었는데 왜 여기에 노출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테마가 어떻게 개발됐냐에 따라서 저 글을 여기에 노출시킬지 안 할지 코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도 카테고리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해당 태그든 카테고리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뒤에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러그를 지금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빠른 편집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작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디자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워드프레스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 하단에 다양한 이미지를 넣고 싶다 아니면 이 글에도 위계 구조를 작성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블록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여기에 이 플러스를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 하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찾아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왼쪽에 굉장히 많은 목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헤딩 요소라 그래서 토론
스타일이라고 적게 되면 토론이라는 글이 만들어지고요. 이 해당 블록에 대한 스타일을 이 위에서도 뭐 H2를 H3, H4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정렬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볼드 처리, 기울기, 아니면 여기다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 링크 추가했을 때 새 탭에서 열기한다든지 구체적인 기능을 추가 가능하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블록에 대한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색상의 텍스트 색상을 뭐 바꿔보겠다, 색상이 달라졌죠? 배경색도 바꿔보겠다, 이렇게 배경 색상이 달라집니다. 다시 이 배경 색상을 없애려면 동일한 것들을 다시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서체에 대한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같은 H4라도 H4에서 미디움이냐 라지냐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모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글의 두께, 스타일 포함된 여러 가지 값들을 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굵게 하면 굉장히 두꺼워지죠. 그리고 이렇게 영문을 썼을 때 이 해당 글에 대해서 대소문자까지 가능합니다. 대문자 클릭하면 어퍼케이스로 적용이 되죠. 아니면 다시 한번 인용 문구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이쯤에서 공개 한번 해볼게요. 공개를 하고 실제 어떻게 노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썸네일 이미지를 넣은 상태고 왼쪽은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얘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 테마에서는 이렇게 디자인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래로 내려서 디자인 영역에서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추가하고요. 버튼의 이름을 작성하고 그 버튼에 대해서 이 링크를 통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갈지 URL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 클릭해주고 새 탭에서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클릭해주세요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새 창에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유튜브 URL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불러와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베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단 선택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구 사이에 여백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백을 뭐 한 80 정도로 준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다시 문단을 하게 되면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여백이 이만큼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토론 헬로우라는 이름을 이 아래로 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한 상태에서 이 하단 있죠? 아래로 이동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블록 단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끌기를 잡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힌 이 스타일이 문단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빠르게 바뀝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다양한 항목을 살펴보고 싶다면 이 모드 찾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기능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베드 영역에서는 제가 유튜브만 해봤지만 트위터나 사운드 클라우드, 비메오나 스포티파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는 이런 CMS에 대한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모든 글로 가서요. 좀 전에 만들었던 이 글이 아래에 있잖아요. 리스트에서도 뒤에 있는데 이 첫 번째 글을 선택한 상태에서 블로그 상단에 고정하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글이 앞쪽으로 당겨져 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단에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댓글을 허용 가능할지 아니면 핑백이나 트랙백 허용 가능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체크를 해제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댓글 허용을 해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하단에 이 댓글 있죠? 이 부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댓글 다는 영역이 사라졌죠. 개인적으로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아쉬운 게 댓글 기능인데요. 댓글 전용 플러그인이나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도 사이트를 느려지게 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경우도 있고요. 스팸 댓글에 대한 고통,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방향성이 소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사이트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약글 부분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약글이라는 부분은
이 목록 영역에서 이 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글이 일반적으로 본문에 있는 글의 몇 글자만 이렇게 불러하시는데 여기에 안녕하세요 대신에 요약글 영역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보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 왼쪽이 요약글 영역입니다 라고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글을 굳이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약글에 작성하게 되면 요약글이 있는 경우에 여기 요약글이 나오게 되고요. 없어도 본문에 있는 글을 불러와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테마를 만들 때 코드를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을 넣을지 뺄지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테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가 알려드린 영상에 그냥 기능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글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워드프레스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이해가 되고 적응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